네, 파생어 들어가도록 합시다. 프린트는 11쪽이에요. 5-4번 파생어 보도록 할게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는데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파생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파생어가 접사가 붙어 있어서 문제 내기가 훨씬 좋거든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볼게요. 파생어는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단어는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어근이 하나뿐인 단일어로 나누어지고요. 이 단일어는 다시 복합어랑 나누어지게 되는데, 복합어에서는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모인 게 되고요.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은 케이스. 접사가 앞쪽에 붙어서 접사와 어근이 만나게 된다면 이 접사는 접두사라고 하고요. 뒤에 붙어서 어근이 먼저 나오고 접사가 나오게 된다면 끝에 나와서 이 접사는 뭐가 된다고요?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를 모아서 만들게 되는데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파생어는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접사가 어근에 붙어서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현상을 파생이라고 해요. 파생어가 뭐예요? 네, 파생어는요, 접사가 어근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이 현상을 파생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좀 이따가 전미사 배울 텐데요. 명사 파생 접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사이나 이를 새롭게 만든다는 뜻인 거죠. 파생에 의해서 단어 형성은 우리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어는요, 접사가 어근에 붙는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는 거 나왔다, 그지? 어근이 앞에 붙으면 뭐가 돼요? 접두사. 어근이 뒤쪽에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접미사. 한 번 더 표시하랍니다. 접두사, 접미사. 따라서 파생어는요, 접두사 어근 또는 어근 접미사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밑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접두사 앞에 이렇게 붙어서 새로운 만어가 만들어진 파생어 또는 뒤에 만들어서 파생어가 만들어진 케이스. 혹시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이 옆에 있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접두사와 접미사는 단순한 접사가 아니라 어디에 붙느냐 차이만 존재할까요?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프린트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첫 번째, 접두사는요,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해주거나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보게 되는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 중에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접두사부터 볼게요. 접두사의 종류는요, 어근의 종류라고 해서 명사에 붙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용언에 붙는 거, 또 새랑 휘 같은 거, 명사에도 붙고요, 또 용언에도 붙을 수 있는 접두사, 이렇게 해서 이런 헛이나 덫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각각이 어디에 붙습니다. 이거를 외우라고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 단어 있죠. 여기 예시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접두사인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 접두사인지,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접두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공부를 해두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밑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요. 이 표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접두사의 성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접두사는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접미사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한이라는 접두사와 겨울이라는 명사가 붙었을 때 한겨울에서 이 명사의 품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풋, 고추도 고추 명사 그대로 가져가죠. 휘날리다도 동사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접두사는 품사의 성질을 바꾸지는 않고 의미만 더해주는 거죠. 잠깐 퀴즈 볼게요. 파생어가 아닌 것은 덧버섯, 새롭다, 군소리, 이거는 비옷, 그죠? 덧친다, 새롭다, 군 소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반면에요, 접미사는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전미사는요, 어근이야 단어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을 전미사라고 합니다. 접두사랑 비교했을 때 훨씬 수도 많고요.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미사의 종류는 좀 외우셔야 돼요. 네, 전미사의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는 다 외워두도록 합시다. 명사합파생 전미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이랑 기 그리고 개예요. 이 음은요, 우리 왜 수업 시간에 했던 웃음, 죽음, 먹음,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명사파생 전미사가 사용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볼게요. 동사파생 전미사에 보시면 이거 있죠, 하. 사실 이 하는요, 보세요. 사랑하다, 절하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얘가 동사이지만 CF 하나만 뽑아볼까요? 우리 왜 수업 시간에 한 동글동글하다 이런 거 있죠. 부사에 하다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는 동사파생 전미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도 가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거리다라고 얘기할 때 까불거리다, 빈정거리다 하는 그 거리다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 파생 전미사에서는 롭이랑 다랏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했던 스럽. 기억나세요? 자랑스럽다 하는 그 스럽다. 사랑스럽다. 아까 다른 반에서 수업했더니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촌스럽다 이런 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롭이랑 다랏도 한번 봐주세요. 피동이랑 사동은요. 이희하고 추, 이후? 이렇게, 우 이렇게 있는데요. 이리기 우추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중간고사는 우리를 별로 괴롭히지 않겠지만 기말고사 때 만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부사파생 접사 있죠. 얘들은 놔두시고요. 부사파생 전미사에 보시면 오랑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사파생 전미사에는 이가 대표적이기는 한데요. 자, 여기다가도 제가 CF 하나 들어갈게요. 검정색이에요. 부사파생은 전미사보다 어미가 여러분들이 더 보실 일이 많죠. 이, 개, 도로. 선생님, 전미사의 이랑 어미의 이는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이거요. 이거 단어만 가지고는 분리할 수 없어요. 단어만 가지고는 분리할 수 없고요. 이 단어가 쓰여진 문장을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나왔네요. 전미사에서 중요한 거. 품사를 바꾼다는 거. 오케이? 여기 밑에는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네요. 페이지 14쪽으로 가서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건에 맛, 잣, 우가 붙어서 부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 볼게요. 빨래하다라는 명사예요. 하다라는 전미사, 아까 뭐였어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기본적으로 용언을 만드는 거죠. 빨래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었고요. 향기라는 명사의 롭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더니 형용사로 품사가 바꿨습니다. 잦다라는 형용사에 우라는 전미사를 붙였더니 자주라는 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사파생 전미사 우 있었죠. 그걸 활용한 거네요. 그래서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전미사의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나요? 단일어예요? 아니면 복합어예요? 접사가 포함됐어요? 파생어인가요? 합성어인가요? 파생어로 가시게 되면 접사가 어디에 오는데 앞이에요. 접두사 파생어, 뒤에요. 전미사 파생어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어근과 접사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근과 접사를 우리가 헷갈려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랗다, 빨갛다라는 단어에 접사가 붙어서요. 새파랗다, 새빨갛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실제로 의미인 파랗다와 빨갛다가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이 새를 붙임으로써 색깔이 더욱더 선명하게 강조가 될 뿐이지. 그지?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라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다와는 완전 반대의 말을 가진 뜻이에요. 그래서 오는 실제로 의미를 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근이 됩니다. 이처럼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때는
단어의 의미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본다면 조금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단어의 의미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어근이고요.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뜻만 더해주는 거는 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퀴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합성어, 파생어 구분합니다. 들꽃, 들이랑 꽃 각각 의미 있습니다. 그죠? 합성어 되겠네요. 새빨갛다 이렇게 되죠. 빨간데요 아주라는 뜻의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 오가다는 방금 봤네. 오다랑 가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어져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